3. 자연이 하는 말을 받아 쓰다. 시작하겠습니다. 책 57쪽입니다. 57쪽에 이번에는 강연을 내용으로 하여서 공부를 하는 단원입니다. 강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말하는 건데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공식적이고 일방적인 강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중, 듣는 사람의 관심사와 요구를 분석해서 내용을 구성하고 표현 전략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강연이 사람들한테 잘 전달이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강연에서는 우선 청중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 청중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요. 말하기의 내용과 관련돼서 의사소통 상태에 대해서 분석을 바탕을 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걔네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활동이고요. 하나 더 말하기의 전략인데요. 이것은 청중 분석을 통해서 표현 전략과 전달 방식을 마련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걔네들이 알아들을 만큼, 걔네들이 흥미를 가질 만큼, 그래서 몰입을 유도하고 말하기의 목적,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중 분석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내용 한번 볼까요? 관심과 요구입니다. 청중이 뭘 원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예측해서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내용. 여기에서는 공부, 어떻게 살아갈 공부, 행복한 공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청소년에게. 화자가 일방적으로 나열하면은 재미없지요. 그래서 청중이 얻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하고 전달해야 되고요. 사전 지식도 해야 되는데요. 청중의 지적 수준을 고려해서 어린애들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을 말투를 달리해야 한다. 하나 더 청중이 주제에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의 정도를 알아두면서 세부 내용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성, 그 주제. 여기선 공부지요. 청중 개개인이 느끼는 개인적인 관련성의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도입부에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말할 내용이 청자와 관련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지 계속 듣겠죠. 자, 청중을 고려한 말하기 전략 중은 준언어적 이라고 합니다. 말하기에 맞는 어조, 속도, 목소리 크기 등을 조절하면서 하나 더 이제 비언어적, 언어가 아닌 것이죠. 적절한 몸짓이나 동작, 말은 아니지만 청중의 관심, 집중을 유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체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연에서는 시를 하나 보여주고 있거든요.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74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단원 콕 짚고 가기. 자, 제재입니다. 강연자는 김용택, 초등학교 교사이자 시인이고요. 강연문이죠. 성격은 설득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 행복한 삶을 위한 공부, 창조적 사고를 키우는 공부를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대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한 말하기 전략을 사용했지요. 쉽게 강연자의 경험을 일화, 하나의 이야기로 제시를 해가지고요.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실제 학생의 글, 시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강연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구성. 도입에 쓰는 강연자와 강연 내용을 얘기하고요. 전개 1, 아이들과 창조적 글쓰기 수업. 나무 봤어?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 더 창조적인 사고를 키우는 방법.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써. 그렇게 해가지고 쓴 그 시도 제시하고 있고요. 마무리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자기가 좋아하는 이 일을 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공부를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용택 씨는요, 강연을 위해서 청중을 분석했겠지요. 청중에 대한 사전 지식은 청소년이지요. 그래서 이 청중은 공부에는 관심이 많죠. 행복한 삶을 위한 공부라고 하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청중과 나의 강연과의 관련성. 청소년기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시기지요. 강연 주제인 행복한 삶을 위한 공부, 이 공부와 행복한 삶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청중의 관심과 요구. 청소년기는 우선은 공부가 먼저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겠니? 행복한 삶을 위한 공부에 있지 않겠니? 그렇게 살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연에 쓰인 표현 전략. 첫 번째 말하기 방식은 아이들과의 일화를 소개할 때 실제처럼 생생하게 전달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듯이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듣는 사람들이 떠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준언어적인,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썼지요. 친근한 어조로 아이들의 말투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사투리도 내가면서요. 청중과 눈을 맞추면서 질문을 하지. 어떻게 생각해요? 하면서 기다리는 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답을 기다리고. 상황에 맞는 손짓과 몸 동작을 사용해요. 이것은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지요. 그리고 강연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연자가 질문했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청중한테 대답과 호응을 유도하면서 강연에 몰입하게 하고 하나 더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청중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식으로요. 매체 자료를 줍니다. 1화에 등장하는 학생이 쓴 시를 제시하고 있죠. 이것은 청중이 이렇게 나온 시가 이거구나. 강연에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강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58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나오지요? 자연이 하는 말을 받아 쓰다. 그리고 맨 처음에 도입 부분이에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강연 대상은 청중은 청소년이고요. 나는 시인입니다. 시인 김용택이고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행복한 삶을 위한 공부를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질문하죠. 있나요? 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렇죠. 한 번쯤은 생각해 봤지만 중요한 거니까요. 하면서 이 주제로 얘기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나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다?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느냐? 진지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신비함을 아이들은 늘 새롭게 보는 신비함을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59쪽 보시면은요. 자, 이 강연자는 김용택 아저씨는 시인과 선생님이지요. 듣는 사람은 청소년이고요. 그러면서 주제는 행복한 삶을 위한 공부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래서 청중 분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청중 분석은 대상 청중이 누구인가, 그 청중들은 어떠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 주제, 행복한 삶을 위한 공부와 관련성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청중의 관심도와 요구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에 쓰인 표현 전략과 효과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하고 있지요. 그래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청중의 대답과 호응을 유도해서 청중의 관심을 딱 끌게 되겠죠. 그래서 강연에 몰입하게 합니다. 60쪽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어요. 김용택 선생님은요. 그래서 세상 바라보는 눈을 갖도록 해줬어요. 아이들은 글을 쓰는 방법을 아직은 모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무정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학생이 있는데 손가락 앞을 가리킨다. 요거는 비언어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준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실제처럼 생생하게 나무 봤어? 라고 물어보니까 안 봤어. 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요. 다시 여기 교과서 날개 보입니까? 강연자가 아이들한테 자기 나무를 정하여서 나무한테 일어나는 일을 쓰게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글쓰기 방법과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고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 자기 나무를 정해서 관찰하도록 합니다. 61쪽 볼까요? 강연자가 글쓰기 수업하는 것이죠. 쭉 읽어보시고 우리는 핵심 포인트 1단계 나무를 정하게 하고 2단계 자기 나무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관찰하게 하고 3단계는 그걸 써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그것이 강의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강연자는 어떠한 표현 전략을 썼는가? 요거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비언어적, 주언어적. 1화를 소개할 때 실제처럼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게 만들죠. 하나 더. 눈에 보이듯이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떠올리게 아저씨가 말을 해요. 그래서 손짓, 몸짓 동작을 사용하면서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고요. 친근한 어조로 아이들의 말투를 따라해.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청중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62쪽 한번 볼까요? 62쪽에는 나무 봤어? 라고 하면서 충령이라고 하는 애가 네 있는데 소나무에 새가 앉아서 날아갔어요. 그래? 그럼 그걸 써.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는 경술한 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무만 봤는데 나무 옆에 있는 이야기까지 쭉 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의를 자세하게 보면서 그래 그걸 써 라고 하니까 이 시를 제시하고 있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체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글쓰기 사례. 얘네들이 초등학생들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하는 것을 무슨 효과를 주는가라고 해서 요거 새로운 세계의 창조라고 하는 말을 애들한테
청소년인 청중한테 이해시키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글쓰기의 사례, 충령이의 사례, 그 다음에 경수의 사례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써봐라고 하니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의 의미를 청중이 쉽게 이야기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이렇게 하는 거. 자, 다시. 자, 표현 전략에는요. 1화에 등장하는 학생, 경수가 쓴 시를 뒤에 화면을 통해서 청중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청중이 그런 과정으로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서 강연의 신뢰도를 높이게 됩니다. 64쪽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공부랑 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공부는 하나를 가르쳐주고 열을 안다. 하나를 자세히 보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경수가 느티나무 주변 풍경까지 봤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창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의적 생각, 창조적 사고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쭉 들어가죠. 하나 더 눈이 올 때 눈이 오는 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게 요거예요. 자연이 늘 완성되어 있고 늘 새로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죠. 그게 바로 위에 설명에 나와 있어요. 여기. 그것은 뭐다? 자연은 받아들이는 힘이 있다.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을 다 받아들여.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 가만히 있다가 눈이 오면 눈을 다 받고 눈이 오는 모습, 하얀 산을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모습을 창조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창조적인 힘이란 창의적 생각이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새롭게 바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무와 창조적 사고의 관계는 나무를 비롯한 자연은 언제 봐도 완성되어 있고 언제 보아도 새롭다라고 본문에 제시하고 있지요. 왜? 변화하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창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눈이 오면 눈을 받아들이고 비가 오면 비를 받고 그래서 나무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 변화하는 환경을 받아들였을 때 창조적인 사고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강연 주제에 대한 청중 분석이라고 하죠. 자, 듣는 애들은 청소년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청중의 사전 지식과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쉽게 이해하죠. 그것이 계획할 때 청중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들한테 글쓰기와 관련된 얘기를 해서 흥미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해주는 겁니다. 66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예요. 창조적인 공부.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아저씨는 행복한 삶을 위한 공부를 이야기하려고 앞에 사례를 들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주제 나타납니다. 얘들아, 너네들은 지금 받아들이는 힘, 이게 공부란 뜻이죠? 그것을 키우고 있는 때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해야 돼. 좋아하는 걸 해야 돼. 요거 아닌 행복하고 안전된 삶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마무리로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67쪽 보시면 나무를 통해 행복한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나무는 변화를 받아들이죠. 나무가 그래서 변화의 시기 청소년은 받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중인 우리들이다. 하나 더. 늘 새로운 동시에 편안하고 안정적이야.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지. 편하고 안정적인데 비 오면 비 맞아서 바뀌고 눈 오면 눈 맞아서 바뀐다. 그것을 청소년에 대입하면 공부를 통해서 좋아하는 것을 찾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찾게 할 것이다. 하나 더.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너네들이 이러한 공부를 통해 앞으로 세상을 위한 창조성을 이 공부를 통해서 키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강연의 의도와 주제의식 볼까요? 자, 강연을 마무리 지을 때 주제의식을 드러내는데요. 이 강연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삶을 위한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거야.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네가 행복하게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한 공부를 하자. 주제의식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지금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맞는 것이 뭔가 공부하는 것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찾으면서 그러면서도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키워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